소리나는 쟁반.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희철은 요즘 이상한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두 눈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두 눈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했죠.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여자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할 때 갑자기 두 눈이 가려진 이후로는 심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 방에 가겠는데? 겁이 덜컥 난 희철은 안과에 찾아가서 기본 검사부터 정밀 검사, 그리고 전문의 상담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정상입니다. 만약 계속 그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다시 내원하셔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지금 신경정신과 예약 도와드릴까요? 희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명상도 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불시에 찾아오는 암흑 현상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 소득이 없자 희철은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릅니다. 전에 교통사고 낸 적 있지? 그때 죽은 귀신이 자네한테 붙었어. 그래서 주로 자동차 운전할 때나 걸어 다닐 때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야. 정말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하죠? 희철의 절박한 마음을 아는지 무당은 큰 돈을 받고 희철에게 부적을 써줬습니다. 이것을 상의 안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아마도 눈을 절대 가리지 못할 거야. 아, 윗돌이요? 윗돌이 안쪽 주머니요? 네, 알겠습니다. 희철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반신반의했죠. 어쨌든 부적을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효력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보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의 두 눈을 가리는 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자친구와 바다에 놀러가서 느긋하게 바닷가 방파제를 거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의 두 눈이 아닌 두 다리를 잡아채는 두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넘어졌고 방파제 넘어 일렁이는 파도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생각했어요. 두 손이 눈을 못 가리니까 내 두 발을 잡아 날 바다에 넣은 건가? 그는 거친 파도에서 헤어나오려고 애썼지만 점점 힘이 빠졌고 그의 여자친구가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는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먼 바다로 떠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은 1년 가까이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 정우가 1년 전 홀연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의 행적을 물었지만 정우의 부모님도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증발이었습니다. 혹시 정우 부모님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닐까? 정우가 나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고 부모님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다면 아니야. 정우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 부모님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해봤지만 정우도 그 부모님도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정우의 부모님이 신고를 한 지 오래되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1년 넘게 정우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주인은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 공원은 정우와도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주희가 싸온 김밥도 서로 나눠 먹었었죠. 참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인은 혼자 그 추억이 많은 공원에서 앉아있다가 공원 문이 닫힐 시간이 다 되자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서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녀의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우? 주인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넘게 거의 매일 만나던 사람이었으니 당연하기도 했죠. 너 정우지? 정우는 주희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길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 온 거거든. 주희야, 내일 낮에 우리가 자주 가던 술집 있지? 거기로 와. 아니, 너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주희가 무언가를 더 물으려고 하는데 정우는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주희는 멍하게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주희는 회사도 중간에 나오고 정우와 자주 갔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술집은 특이하게도 낮에도 문을 열었었는데요. 정우랑 휴일이나 또는 시간이 날 때 그 술집에 들리곤 했었죠. 정우 혼자서도 자주 가던 술집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본 게 정우가 맞는 거지? 주인은 자문하면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술집은 낮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네. 떠들썩한 사람들 몇 명이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좀 늦으려나? 주인은 테이블 자리에 앉아 맥주와 안주를 시키고 정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꾸 뒷자리의 남자들의 대화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진짜야, 내가 여기서 만난 녀석과 시비가 붙어서 야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죽였다니까? 그래서 묻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못 찾고 있어. 꽤나 술이 취한 사람들의 대화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꾸 귀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키 크고 마른 녀석이었는데 내 주먹에 바로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좀 더 액션을 취했을 뿐인데 죽은 거야. 어떻게 하냐? 감옥 가기 싫어서 묻은 거지. 그 거짓말 나보고 믿으라고? 두 남자는 티격태격했어요. 떠벌리던 남자는 과음을 해서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목소리를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증거 있다. 그 녀석이 끼고 있던 번지. 예뻐서 내가 아직도 끼고 있다고. 그 말에 상대는 박장대소를 했고 주위도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의 이상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녀의 머리를 스쳐가는 게 있었죠. 키 크고 마르고 반지? 설마? 주인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뒷자리 남자의 손에 끼어진 반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헉! 저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우와 그녀가 서로 나누어 낀 커플링 반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주인은 남자들 몰래 술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자들을 조사했고 정우의 반지를 갖고 있던 남자를 추궁하여 그가 1년 전 정우를 살해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주인은 1년 만에 정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나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고통이 조금씩 옅어질 무렵 불현듯 자신을 찾아왔던 정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공원에서 나를 찾아온 건 그럼 정우의 영혼이었던 건가? 주인은 오늘도 정우의 영혼이 남아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7번째 이야기도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오전 11시에만 나타나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인 벤처를 시작한 호영은 바쁜 와중에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혼자 들어앉아서 바깥을 바라볼 때면 늘 옅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여자친구도 와이프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의미냐? 그런데 외로운 호영의 눈에 14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 아래로 늘 지나다니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사무실 반대편에서 나타나서 호영의 사무실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옷도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창이 너른 모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쁘다. 그는 그녀가 늘 나타나는 오전 11시경에 일을 하다가도 창밖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말이라도 붙여봐야지. 그는 여러 번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녀가 나타나는 시각에 맞춰 내려가거나 그보다 더 빨리 내려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도대체 뭐지? 분명히 11시에 우리 건물 로비로 들어오는데 늘 같은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너무도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친구를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볼 테니까 친구야, 네가 1층에서 그 여자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휘행하니 가는지 좀 봐줘. 그는 다시 여자가 오는 11시경에 맞춰 기다렸다가 그녀가 막 건물로 들어올 때 1층에 내려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너른 책모자 쓴 여자 막 들어왔지? 하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죠. 그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다음 날에는 위치를 바꿔서 호영이 1층 로비로 내려갔고요. 친구가 그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11시가 돼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 날 늘 11시에 그 여자는 그 건물로 들어왔는데 친구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같은 시간에 건물로 들어오던 그녀였습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에 1층 로비를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곳에서 우뚝 멈춰섰어요. 그곳은 1층에 있는 여행사 지점이었는데요. 그 앞에 스탠드형 배너 광고에 창이 너른 모자를 쓴 한 여자가 해맑게 웃으며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호영이 봤던 그 여성분이었던 거죠. 호영은 바로 여행사에 들어가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직원에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 모델이요? 소문이긴 한데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데요? 아마 조만간 모델 바뀔 것 같다고 본사 친구들이 이야기하던데요? 호영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그 여자의 영혼이라도 된다는 건가? 그 후로도 호영의 사무실에서는 그 여자가 보였지만 호영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 모델이 다른 여자로 바뀌자 호영의 눈을 어지럽히던 오전 11시의 여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누죠. 네, 이번 이야기는 실화인데도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묘합니다. 네. 오늘의 8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입니다. 2015년에 74세의 스티븐 할아버지는 부활절을 맞아서 와이프와 함께 미국 펜실바니아에 있는 가족묘를 돌보고 또 묘에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할아버지의 계모였던 사람의 묘비가 할아버지한테 쓰러졌고요. 할아버지는 그곳에 깔리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그는 안타깝게도 묘비 아래에서 원치 않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는 이전에 날이 추울 때 세워졌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찍 온 봄 날씨에 해동되면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바람에 묘비가 스티븐 할아버지를 덮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티븐 할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죽게 한 바로 그 묘비 맞은편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가족들이 대대로 묻히는 가족묘였기 때문이었죠.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요? 아무튼 역시 사고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또 2주 후에 밤 9시 격주로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라이브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 그럼